안녕하세요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BBG 네트워크스 브랜드 성장팀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드밴스드 리프팅 직무 과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드밴스드 리프팅 직무 과정에서는 울세라피 프라임을 비롯한 대표 리프팅 시술의 원리와 고객 응대 포인트를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단계로 앞으로 배우게 될 대표적인 리프팅 장비인 울세라피 프라임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얼굴의 구조와 노화의 원리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지점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요즘 부쩍 피부가 처진 것 같은데 리프팅을 하면 좋아질까요? 또는 울세라를 하면 지금 제 상태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굴이 왜 처지는지, 그리고 리프팅이 어떤 원리로 접근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얼굴 구조와 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얼굴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라는 점을 침대 매트리스 비유로 설명하실 수 있고, 그중 스마스층이 울세라피 프라임 리프팅의 핵심 층이라는 점을 고객님께 전문적으로 안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울세라를 하면 뭐가 좋나요? 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보다 전문적이고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굴은 몇 겹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 겹일까요? 아시다시피 얼굴은 한 겹이 아니라 여러 층이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들이 매일 밤 잠을 주무시는 침대 매트리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의 가장 위에는 뭐가 있죠? 네, 가장 위에는 시트가 있습니다. 얼굴로 보면 표피에 해당합니다. 그 아래 솜은 피부 탄력과 관련된 진피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쿠션층은 지방을 포함한 피하층에 해당합니다. 그 아래 매트리스 전체를 지지하는 스프링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스마스층을 이해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가장 아래 프레임은 전체를 받쳐주는 기둥, 즉 얼굴에서는 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 예시이며 실제 해부학적 구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 층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얼굴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에는 표피가 있습니다. 표피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아래에는 진피가 있습니다. 진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이 분포하는 층으로 피부 탄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피하층이 있습니다. 지방을 포함해 볼륨을 형성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늘의 핵심인 스마스층이 있습니다. 스마스층은 의학적으로 피부와 표정근을 연결하며 얼굴 연부 조직을 지지하는 표재성 근검막계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얼굴을 안에서부터 지지하는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흔히 근막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구조의 지지력이 감소하면 얼굴 처짐이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스마스층은 리프팅 시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층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강조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굴의 가장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뼈는 얼굴 전체 구조를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며 얼굴 형태의 기반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얼굴을 이루는 여러 층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탄탄해 보이던 얼굴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처져 보이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을 이루는 여러 구조가 함께 변화하면서 처짐이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뼈의 변화입니다. 얼굴뼈도 노화의 영향을 받아 얼굴을 지지하는 구조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입니다. 얼굴에는 다양한 표정근이 존재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탄성과 지지력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근육 역시 얼굴 형태와 인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유지인대의 변화입니다. 앞서 구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유지인대는 피부와 근육을 제자리에 고정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이 지지력이 감소해 조직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얼굴의 지방의 변화입니다. 일부 지방은 감소해 꺼져 보이고 일부는 위치가 아래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면서 처짐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와 근육, 인대, 지방이 함께 변화하면서 얼굴 처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피만 관리하면 리프팅에는 한계가 있고 스마스층 깊이까지 닿는 울세라피 프라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 받게 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두 가지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에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울세라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그냥 피부 관리만 하면 안 될까요? 고객님, 다른 고객님께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먼저 우리 피부 구조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피부는 아시다시피 한 겹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될 때 피부의 겉면인 표피만 변하는 게 아니라 탄력을 실제로 잡아주는 깊은 층, 스마스층이라고 불리는 근막층까지 함께 느슨해져요. 피부가 처지고 볼살이 내려앉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일반적인 피부 관리는 표피 중심으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이고, 울세라피 프라임은 초음파를 활용해 피부 표면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진피층과 근막층 깊이까지 에너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요. 이 열자극은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 피부 속 구조부터 탄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피부 관리가 겉을 가꾸는 것이라면 울세라피 프라임은 처진 구조 자체를 안에서부터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객에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얼굴이 처지는 건가요? 전 어디를 당겨야 할까요? 고객님, 어떤 리프팅으로 진행할지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 피부를 지지하는 진피층과 근막층까지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볼살은 내려앉고 턱선은 흐려지고 팔자 부위가 깊어 보이는 등 얼굴 전체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만 당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처짐은 피부 속 여러 구조가 함께 관여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만 관리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울세라피 프라임이 효과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활용해 피부 속 구조를 확인하고 진피층과 스마스층 깊이까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처짐과 관련된 깊은 층을 타겟팅해보다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에서는 단순히 시술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여러 번 반복해 보시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만의 표현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빈칸을 채우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울세라피 프라임은 진피층과 어디까지 닿는다고 했죠? 네, 진피층뿐만 아니라 바로 스마스층입니다. 일반 관리가 표피, 그러니까 겉면이라면 울세라피 프라임은 겉이 아니라 속부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스마스층을 정확히 보면서 시술 가능한 이유, 울세라피 프라임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시간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 초음파 영상에 대해서는 다른 차시에서보다 자세하게 학습 가능하니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질문에 한층 더 전문적이고 자신 있게 응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